안녕하세요. 건강한 100세 시대의 지침서 청춘 건강 FM의 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정입니다. 오늘도 건강 꿀팁 함께 나눠볼게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고혈압인데요. 고혈압이요. 네, 혹시 주변에서나 아니면 직접 혈압이 높다는 진단 받으시고 걱정 많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이 고혈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이게 저희 방송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네,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고혈압을 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 별명이 사실 좀 무섭긴 한데 그만큼 중요해서겠죠. 그렇죠. 이 고혈압이라는 게 자료들을 보면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해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그냥 모르고 지내거나 알아도 증상 없는데 하고 방치하기 쉬운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 몸속 혈관은 계속 높은 압력 때문에 서서히 망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어느 순간 정말 예고 없이 뇌졸중, 그러니까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거요. 네네. 아니면 심근경색, 심부전, 또 만성 콩팥병, 이나 눈 쪽에는 망막출혈 같은 생각만 해도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와, 정말 무섭네요. 자료에 나온 통계 보니까요, 이게 치료를 안 하면 10년 안에 그런 합병증 위험이 10%에서 15%나 된다고요? 네, 상당히 높죠. 근데 적절하게 잘 치료하고 관리하면 그 위험이 절반, 그러니까 5%에서 7.5% 정도로 뚝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고 절대 안심하면 안 되고 진단을 받았다면 반드시 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혈압약 한번 먹기 시작하면 이거 평생 못 끊는다더라. 그 이야기 정말 많이들 하시죠. 네. 그래서 약 먹는 거 자체를 좀 망설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오해입니다. 모든 환자분이 다 평생 약을 드셔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네, 물론 꾸준히 드셔야 하는 분들도 많지만요. 중요한 건 생활 습관 개선이에요. 생활 습관 개선요? 네, 체중을 줄인다거나 또 식단을 건강하게 바꾸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혈압이 정말 많이 좋아지면요. 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약 용량을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중단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에 진행해야 한다는 거고요. 절대 혼자서 판단해서 약을 딱 끊어버리면 이건 정말 위험해요. 그렇죠. 갑자기 끊으면 안 되겠네요. 네, 혈압이 다시 확 오르거나 불안정해져서 오히려 합병증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혈압약 자체는 오래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요즘 나오는 혈압약들은요, 장기간 복용해도 비교적 안전하게 만들어졌어요. 네네. 어떤 약들은 오히려 콩팥 같은 장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고요. 오. 그러니까 약을 먹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고혈압을 그냥 내버려 뒀을 때의 위험이 훨씬 크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네. 결국 약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단 말씀이시네요. 네, 핵심이죠. 약 효과를 더 좋게 만들고 또 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면 생활 습관 개선은 필수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약 드시는 분들도 당연히 해야 할 것 같고요. 자료들을 보면 그 효과가 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중을 한 10kg 정도 빼면요. 10kg요? 와. 네, 그것만으로도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보통 윗혈압이라고 하는 게 5에서 많게는 20mmHg까지도 내려갈 수 있대요. 엄청나네요. 그리고 그 대시 식단이라고 있잖아요. 과일, 채소, 저지방 유제품 많이 먹는 거요. 네, 들어봤어요. 그 식단만 잘 지켜도 혈압이 한 8에서 14mmHg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여기에 또 소금 섭취, 하루에 5g 이하, 그러니까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 이하로 줄이면 추가로 2에서 8mmHg를 더 낮출 수 있답니다. 소금 줄이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운동,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요. 빠르게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한 5번, 한 번에 30분 이상 꾸준히 하면 그것도 4에서 9mmHg 정도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술,
절주 중요하죠.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2에서 4mm HG 정도 낮출 수 있고요. 아, 술도 영향이 있군요. 그럼요. 그리고 담배는 말할 것도 없이 끊어야 하고요. 이건 심혈관 질환 예방에 그냥 필수입니다. 네. 이런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용량을 줄이거나 어쩌면 약 없이도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이야, 정말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네요. 그럼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런 생활 관리 외에 또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게 있을까요? 네. 약 복용 시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죠. 우선은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아침이냐 저녁이냐 그 시간대 자체보다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네, 꾸준히요. 그리고 다른 약, 예를 들면 진통소염제나 감기약 같은 거요.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드실 때도 그렇고 심지어 특정 음식, 자몽 주스 같은 거랑 같이 먹으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아, 자몽 주스요. 네, 그래서 다른 걸 드시기 전에는 항상 의사나 약사 선생님하고 먼저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전문기관에서도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상호작용 주의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집에서 혈압 재는 거요. 이것도 중요해요. 꾸준히 재서 기록해 두셨다가 병원 가실 때 보여드리면 본인한테 맞는 치료 계획 세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네네. 혹시 약 드시다가 좀 이상하다, 부작용 같다 싶을 때도요. 절대 마음대로 약 끊지 마시고 바로 병원 가셔서 상담 받으셔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 잠시 핵심만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도 아주 위험한 질환이다. 그래서 꾸준한 관리가 생명이라는 거. 네, 침묵의 살인자니까요. 그리고 혈압약은 합병증을 막아주는 안전벨트 같은 거니까 필요하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복용하는 게 좋다. 그렇죠. 하지만 약만 믿을 게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 이게 정말 필수다. 약이랑 같이 해야 효과가 최고다. 맞습니다. 동반자 관계죠. 마지막으로 약을 줄이거나 혹시 끊게 되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임의중단은 절대 금물. 네, 정확합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혈압 관리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서 건강 잘 지키시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우였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